안녕하세요.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한국 주간 시간, 그러니까 미국 그 야간 선물 거래에서 엄청 그 강세 보였었죠, 어제? 그때 이미 미국 소매 판매 지표 좋을 거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거 막상 발표 보니까 그냥 리테일 서프라이즈 수준이었습니다. 플러스 8% 예상했는데 플러스 17.7% 결과 발표됐으니까 시장이 뭐 두 팔 벌려서 환호했겠죠. 그래서 고용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두 번째 이 경제 지표가 급격한 V자 회복을 보인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년간 지금 한 몇 년 됐죠. 이거 뜸들인 거 미국의 인프라 투자 왕창 늘리겠다. 미국 지금 그 인프라 도로 다리 항만 이런 것들 많이 날아갔다는 거죠. 그 이제 인프라 개선 투자하겠다고 아마 전번 그 대선 때부터 그렇게 트럼프가 공약한 것 같은데 이번에 진짜 하는 것 같습니다. 내라가 그게 한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이런 게 이제 그 보도가 되니까 호재가 그냥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바이러스는 지난 주말에 이례적으로 한번 급증한 후에 이틀 연속 2만 명 아래로 감소하는 모습이고요. 또 사망자는 300명에서 40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바이러스 다시 확산 이 공포는 그냥 그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526포인트 올라 2.04%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58포인트 1.91% 올랐고 나스닥은 170포인트 1.75% 올랐습니다. 반도체 지수 1.8% 올랐는데 마이크론하고 퀄컴이 3.6%대 폭등했고요. 엔비디아가 1.19%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이거 좀 내려도 괜찮습니다. 네. 인텔은 0.57% 좀 올랐는데요. 네. 국채 수익률 1년 이상 초과로 상승했습니다. 10년물이 0.75%이고요. 달러 지수 96.98로 올라서 원달러 1212원으로 올랐고 원엔 11.3으로 올랐는데 위안은 7.08로 내렸습니다. 유가도 2.6%대 추가 올라서 WTI 38불선, 브렌트 40불선입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일본 기준금리 0.1%, 마이너스 0.1% 동결했고요. 인도네시아 4월 소매 판매 마이너스 16.9%입니다. 그러니까 4월 데이터니까 지금은 별 의미가 상대적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영국 4월 실업률 3.9% 있고요. 4.7% 급등할 거로 예상이 됐었는데 예상과 달리 이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독일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0.6% 동일하고요. 도매 물가지수는 마이너스 4.3%입니다. 독일의 6월 경제 전망 지수가 63.4로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6월 지표 특히 주목을 해야 되겠죠. 포인트는 과연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유로존 6월 경제 전망 지수도 58.6으로 이전보다 크게 개선이 됐고요. 브라질 4월 소매 판매 전년비 마이너스 16.8%고 다 이렇고요. 근데 오늘의 빅데이터가 바로 미국의 5월 소매 판매입니다. 전월비 17.7% 급증했습니다. 말 그대로 리테일 서프라이즈입니다. 지난달에 마이너스 14.7%였잖아요. 그리고 예상치가 8% 증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8% 증가도 대단한 것인데 17.7%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경제 지표가 지금 급격한 V 회복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주가는 더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짚어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한 달 단위로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기억을 하겠습니다. 참 경제 예측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 이것도 12.4% 급증을 했는데 또 주의할 거는 이게 지난달 마이너스 14.7% 급감한 상태에서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이전의 소비 수준 회복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종의 증감 변동률의 착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100이라는
값에서 50으로 내려가면은 그 마이너스 50% 감소율이 마이너스 50% 아닙니까? 그런데 50에서 100으로 회복하면은 이 증가율이 100%가 되는 현상이죠. 이게 바로 착시 현상인데 이거 잘 주의해서 이거는 이 숫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해석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산업 생산은 1.4% 증가세 보였습니다. 이전에 마이너스 12.5%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지만은 예상치 2.9% 증가보다는 실망스럽습니다. 6월에 주택 시장 지수도 58로 상당히 회복됐습니다. 그렇다면은 6월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는 매우 좋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쟁점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바이러스가 경제 회복을 타격할 정도로 다시 급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왔는데 이 견해를 유지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는 방식으로 제 컴퓨터에 있는 그 데이터를 봤더니 주말경 하루 확진자 29,000명 급증을 해서 그때 월요일인가 이렇게 제가 상당히 걱정된다고 이거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전에는 보통 한 22,000명 정도 유지가 됐었거든요. 이것도 저는 많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29,000명 늘었으니까 긴장하는 건 당연한데 그래서 그렇게 된 배경에 말이죠. 주말에 진단 건수가 63만 건, 52만 건 이렇게 최고치 수준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특히 주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이틀간 19,000명 선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사망자는요 1,000명 이하 계속 유지가 되다가 이번 주에는 500명 이하로 뚝 떨어져서 300명대, 400명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미국 통계에서 특징적으로 주목되는 게 진단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하루 진단 건수분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 이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5월 초에는 이것이 한 10% 정도 그러니까 진단을 50만 명 하면은 신규 확진자 수가 대략 한 5만 명 내외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런 비율로 지금은 이게 지금 4%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5%대였다가 이번 주에는 4%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진단 수는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이러스 이거 글로벌 상황은 어떤가?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번 주에 그 급증이 우려되는 국가는 칠레하고 파키스탄 두 개 나라입니다.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인도 이렇게 지난주에 걱정 많이 했는데 지난주 피크치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백신 개발에 집중적으로 지금 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한번 후보 5개 골라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 한 14개 정도 후보군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심사를 해서 7개로 압축을 했다고 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백신 후보 7개 선정이 됐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그래서 그게 빠르면 한 연말 대략 한 내년 1월 이 사이에 이제 일단 미국 시민들한테겠죠. 공급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짜가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이제 능력이 있으면 돈 내고 이제 맞는 것이고, 그러나 백신 비용 부담 능력이 없으면 이제 공짜로 공급한다는 이런 원칙, 이렇게 원칙을 세운 것 같습니다. 치료제 관련해서 또 주목되는 게, 덱사메스선이라고, 이번에 저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부신피질 호르몬 계열로서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성 염증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값싸게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류머티스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우리 버진 퍼지는 거, 마른 버진 퍼질 때 이런 거 치료제로 널리 사용됐는데 비교적 싸고 말이죠. 효과가 있으니까 널리 사용됐겠죠. 그런데 이게
바이러스 중증 환자 치료에 아주 그 브레이크 스루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그동안 사망률이 대략 한 3분의 1 정도로 낮아졌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사망률이 줄어들었는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미국 사망자 급감한 거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글로벌 사망자 숫자도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신규 환자 수는 계속해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사망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망자 숫자도. 그래서 이런 사실은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 제롬 파웰이 미 의회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런 질문이 나왔겠죠. 그랬더니 이제 자기 의견을 밝히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 경고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심각하죠. 이거 뭐 지금 잠시 그러니까 물밑에서 잠복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채 문제는. 그래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금년 8개월간 벌써 1조 9천억 달러 지금 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금년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3조 7천억 달러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바로 나옵니다. 금융위기 당시 그때 저도 지금 아직도 그때 그 기사가 기억에 남아 있는데 2009년 당시 재정 적자가 1조 4천억에 불과했습니다. 1조 4천억 달러. 그 당시 그거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냥 기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금년에 지금 3조 7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본질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를 해결을 했다기보다는 돈을 더 많이 빌려주어서 다시 한 번 더 많은 빚을 천천히 갚을 기회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부채가 증가한 만큼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 본질적으로 거품이 끼어 있다는 거죠. 예. 예. 자산 거품이 엄청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G20 국가들, G20 국가들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다 이 부채의 뜻에서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한국은 지금 그 재정 수지는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는 양호하지만 그러니까 가계 부분 부채가 심각한 것이고요. 예. 그건 전부 다 빚내서 집 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출을 늘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을 늘어난 만큼 집값이 올라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집값 오른 것이 대출 늘어났다는 의미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국도 지금 재정 수지 적자 계속 지금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한국은 지금 무역 수지도 적자 근방으로 무역 수지 급감, 사실상 급감, 무역 수지가 급감을 하면은 사실상 적자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이 쌍둥이 적자 지금 가능성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매우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20 국가 전부 다 부채의 덫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중공이 특히 부채 문제 심각하다고 하지만 중공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번에 바이러스로 지금 더 많은 빚을 지게 됐습니다. 예. 금융위기 당시에는 구제금융을 해줬습니다. 베일아웃이라고 구제금융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구제금융은 없습니다. 전부 돈 빌려준 겁니다. 부채를 늘려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금융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왕창 늘려줬기 때문에 그 금리를 높여갖고는 다 망하죠. 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하고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과연 저 마이너스 금리 상황 벗어날 수 있을지 그것도 지금 의문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뉴스가 최근에 중공에 있는 기업들한테 바이러스 이거 이후에 중공 떠날 거냐 이런 주제로 서베이를 했다고 합니다. 서베이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서베이하는 어떤 전문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전문 업체들이 독립적으로 세 군데에서
이게 서베이를 했다는 겁니다. 서베이가 3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결론은 수출 금액 기준으로 대략 한 7,500억 불 정도가 향후 중공을 떠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중공 수출액의 대략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나려는 기업들 중에는요, 당연히 외국 기업은 물론이고 중공의 토종 기업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항상 우리가 유연하게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즉 100% 철수는 아닙니다. 100% 철수하면 덩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중공에는 분명히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이 있으면은 장사하러 가야 됩니다. 그게 대전제이고요. 지금 너무 많이 거기에 몰려 있어갖고 지금은 중공에서 왕창 만들어갖고 온 세상에 파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의 내수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죠. 언제나.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수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것이고 그건 평가의 문제가 남는 것이고. 그래서 완전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인데, 그러나 그게 외자 기업이든 중공의 토종 기업이든 각각 기업의 처한 상황과 그들 기업의 향후 성장 전략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로 글로벌 생산 거점, 판매 거점 분산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중공 탈출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이전처럼 중공에서 다 만들어 갖고 온 사성에 파는 이런 사업 모델은 격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쇠판이 짜지고 있다. 거대한 판의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중공 경제 전체로 보면은 재앙이 되는 것이죠. 기업들은 각자 자기가 더 많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데, 중공 경제 전체로 본다면은, 그 다음에 중공 경제에서 지금처럼 과실을 누리고 있던 일반 중공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은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분석해왔던 그 프레임과 일치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거를 확인한 거 아닌가. 중공 경제 분석하는 그 프레임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 이 주식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한번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6월 시장이 끝났었고 이제 9월 선물 시장, 파생 시장이 이제 시작이 지난주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바이러스 리세션에서 회복 국면이라고, 이거는 뭐 누구나 인정하겠죠. 그래서 7월 되면은 상반기 이제 실적 시즌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거는 기업에게는 상반기 실적 시즌이 되는 것이고, 또 국가별로는 이제 GDP 발표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어질 텐데, 경제 지표 개선되는 추세는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드 뉴스보다는 굿 뉴스가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런데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재확산은 아직은 기후 수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항상 이 금융시장에는 근심거리가 없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를 때는 근심의 벽을 타고 꾸역꾸역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강세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봐야 될 것인가? 최소한 미국 대선까지는 열어둬야지 않겠는가? 11월까지,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일단 이렇게 한번 라프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어떤 상황 분석이 이런데 각 주요 선수들 어떻게 플레이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봤더니 9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지금 롱 포지션입니다. 오른다는 거죠. 선물 지수 오르는 것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여전히 숏 포지션입니다. 이건 이미 예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6월물에서 박살이 났는데 그거 그대로 상당 부분 롤오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물 손해보면서 이제 정리하고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9월물 숏 포지션으로 갈아탔다는 겁니다. 롤오버 했기 때문에 기관들은 여전히 지금 숏 포지션 상태입니다. 자, 개인들은 어떤가? 이번에는 외국인 편에 편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다시 외인하고 기관 간의 지금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것이고요. 현물 시장은 어떤가? 외국인은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은 지금 외국인이 마음껏 휘두르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딱 잡고 있습니다. 현물에서는 개인하고 기관이 치고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발을 한쪽 발목 정도만 담궈두고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 그런 상황입니다. 외인의 현물 포지션은 대세 분석하는데 변수가 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수를 보면 여전히 지금 백오데이션입니다. 아주 깊은 백오데이션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282.6인데 9월물 선물이 279.8이고요. 백오데이션이 상당히 깊습니다. 12월물도 지금 281입니다. 그렇다면 12월물도 9월물보다는 지금 높지만 현물보다는 여전히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번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고전적인 그런 재정거래 전략, 고전적이라는 것은 교과서적이다 이런 말하고 같은 거죠. 기본적인 전략이라는 거죠. 이 재정거래 전략은 현물 팔고 선물 사는 겁니다. 그런데 현물 팔고 선물 사는 거 이게 바로 외인들의 최근의 기본 전략으로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6월물에도 그렇고 9월물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특징은 외인들은 선물 하나 매우 적극적으로 시장을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현물에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에서는 베팅을 하고 있지만 6월물에서보다는 좀 더 해치도 해 나가는 그런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풋 매수 포지션, 즉 7월물 풋 매수 포지션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기 해치 거래로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옵션에서는 상당히 외인들이 지금 단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물 파생시장 마감주부터 이번 주까지 지금 옵션 시장에서는 단타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 상황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롱 포지션 계속 유지하는 거죠.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버스 했지. 저는 기계적으로 해 나가고요. 그래서 장이 출렁되면은 저는 더 내려간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곧버스는 바로 보험금 타는 기회로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대응하는 거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죠. 신나게 노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